Streams louder. 안녕하세요, 유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좀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월세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팀장은 전월세, 그러니까 원룸 전월세 이런 쪽으로 좀 오래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유팀장도 했었고 지금도 저희 이제 친인척 분들을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인 전전세와 전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단 이제 용어의 정리부터 하자고 하면 이제 전전세는 뭐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3자한테 또다시 월세를 맞추는 거. 그리고 전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그냥 이제 제가 임대를 하고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월세를 놓는 건데 이 팀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몇 개 좀 많이 굴릴 때는 한 4-5개까지도 한번 굴려봤고 지금도 저희 또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물론 저희 이제 연관된 친인척 분들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잘 찾아보면 또 괜찮은 수익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남겨봅니다. 흔히 그 주변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자기 본인이 거주하시는 그 지역의 주변에 보면 원룸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원룸 단지에 원룸 전세를 구하고 다른 제3자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구조인데 보통 유팀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3천에 구하고선 3천에 관리비 5만 원 이렇게 구하고선 다른 분에게는 50에 예치금이죠. 단기 임대로 해서 50에 40 거의 이 정도로 해서 관리비 포함해서 합니다. 이렇게 세를 낳아드렸어요. 그래서 총 관리비 5만 원은 이제 집주인분한테 가야 되니까 세입자한테 나오는 한 달 월세 40만 원에서 5만 원을 제외한 35만 원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가져가서 좀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10% 이상이니까 12%, 13% 되는 수익률을 거두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게 가장 그래도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물론 적은 금액으로 가장 많은 수익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 구하실 때는 무조건 집주인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말고 문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의서 같은 거 하나 받아 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구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그런 거를 고지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원룸 건물 안에 이렇게 좀 내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융자의 금액이라던가 그 안에 전세가 몇 개가 있는지 보통 원룸이 18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한 대여섯 개 정도 전세가 있고 나머지 월세 받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전세를 하나 구해서 세를 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해요. 저는 솔직히 좀 사람 일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부동산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원투룸으로 오래 했고 이제 그 건물주의 이제 재정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손쉽게 조금 했던 편이고요. 물론 유팀장도 집주인 모르게 하진 않았어요. 전부 다 동의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건물에 융자가 한 3억 있고 원룸이 한 18개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한 5개 정도 전세 놓고 나머지 13개를 월세로 넣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30만 원씩 해서 대략적으로 38에 24, 3, 5, 15
390만 원에 월세가 나오죠. 융자 이자가 한 9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300만 원이 월세가 나온다고 하면 이 건물 충분히 뭐 괜찮겠다 해서 저의 판단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구했어요. 어차피 이제 집주인분들 중에서는 조금 개방적인 분도 계세요. 어차피 제가 내가 전세를 받을 건데 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 나는 그냥 싫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물론 일반적으로 났을 때보다 조금 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500이든 1000이든 더 드리고 저는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원룸 단지 내 앞에 제가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전대할 거 없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이제 다른 분들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일단은 다른 분들은 일반 손님들 거는 제가 진행을 안 했어요. 저희 뭐 친인척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해드렸지만, 다른 일반 분들 거 같은 경우 저는 진행을 안 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잘 주변에 지인이 아는 분 계시면은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세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렇게 세를 놨었을 때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제 악성 연체자일 경우도 있어요. 월세를 안 내고 버틴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단점으로 보고요. 또 그 세입자가 뭐 집안에 집기들을 파손을 했을 경우, TV를 부신다거나 이럴 경우에 세입자가 안 받고 도망가 버렸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세를 구하신 분이 조금 물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임대로 놓을 때에는 조금 정확한 사람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확실한 사람. 전월세를 넣다 보면 알 거예요. 현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내시고, 뭐 이런 외국 분들 오히려 월세 더 잘 내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보통 3개월 계약을 하지만 길게는 1년 넘게도 살고 하세요. 1년 넘게도 살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는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 불안불안해요. 다 불안불안해. 그 들어오는 세입자, 저의 세입자죠. 그 사람 제 3자인 세입자도 불안불안하고 본인도 불안불안하니까 무조건 동의서는 받고 그거를 구두상이 아닌 문서로 좀 작성을 해서 동의서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두시고, 계약서 안에서도 뭐 동의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해준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원투룸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좀 이런 그 집주인분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자기 거를 많이 빼준다거나 아니면 잘 친하신 뭐 건축주분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그런 걸 수월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 부동산에서 좀 깔끔한 세입자를 이렇게 들어놓고선 뭐 이제 복비도 이제 저도 이제 지불을 해야겠죠. 한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좀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리기도 했었고 받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줄일 수 있는 대로 최소한 줄여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뭐 오늘 부동산 소액 투자 중에 일부인 그 전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전월세 하는 부동산, 원투룸 전월세 하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뭐 어디다 물어볼 때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 그 밑에 제목이 눌러보시면 밑에 제 전화번호와 오픈 채팅이 있어요. 이제 오픈 카톡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보이는 대로 해서 그렇게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말고도 뭐 부동산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원투룸 건물을 구입하실 때 뭘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부동산 창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언제라도 상담 환영하니까 뭐 문의 주세요. 뭐 제가 귀찮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뭐 비용 따로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상담해 주는 게 부동산 일인데 뭐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make the strings louder.